이번 주 마지막 거래일 출발 대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시 한번 사상 최고치까지 오른 나스닥과 이제 직전 고점이자 사상 최고치를 다시 한번 뚫어낼 것인가 기로에 놓여 있는 코스피. 나란히 새로운 변곡점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9월 FOMC 금리 인하 기대감이 다시 한번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시장 유동성을 자극하고 있는 이 서사에 주목해야 할지 오늘 흐름 어디에서 기회 찾아볼까요? 먼저 프리마켓 시세부터 점검하겠습니다. 보시면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차별화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0.6% 올라가며 프리마켓 시세에서 어제만큼이나 괜찮은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애플 간밤에 정규장에서도 강세 움직임 나타냈고요. 오늘 다시 한번 애플과의 협력 관계가 주가 자극할지 7만전자에서의 출발 대기 흐름도 기대해 봐야겠습니다. 반면 엔비디아가 다시 한번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지만 하이닉스와의 비동조화는 계속됩니다. 26만 원 권역에서 0.4% 살짝 내리막길 움직임 이어지고 있고요. 바이오 쪽으로는 지금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알테오젠이 소폭의 상승 움직임 타고 있습니다. 반면 2차 전지는 오늘 쉬어갈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에코프로에만 빨간불이 들어와 있습니다. 일라이릴리가 크게 빠지면서 비만 치료제 좀 급락 움직임이 예상됐는데요. 펩트론이 현재 2% 하락 움직임 나타납니다. 다음은 6위부터 10위권의 움직임 보겠습니다. 현대차 다시 한번 비교적 일본 자동차 대비로 관세율 양호하다라는 평가들 나오면서 어제 이어서 오늘 소폭 상승 움직임 이어지고 있고요. HD 현대중공업이 1.5%의 상승으로 마스카 프로젝트에서 경쟁력이 계속 부각되는 모습입니다. 휴젤 오늘도 호실적 안고 사흘째 상승 움직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거래량 동반하면서 움직이는 쪽인데요. 거래 동반에서 지금 프리마켓 시세에서 자금이 쏠리는 쪽은 재건입니다. 러시아, 그리고 우크라이나,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정상회담 기대감으로 유가 떨어졌고요. 금도 떨어졌습니다. 그런 움직임 속에 현대인프라코어, SY스틸텍, 더불어서 경협주까지 그 서사가 이어질까요? 같이 상승한 움직임 확인되고 있습니다. 시세 여기까지 확인해 보고요. 주요 포인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전체적인 거시적인 내용 간략하게만 볼 텐데요. 막판에 나스닥이 약세 전환했다가 고개를 들면서 상승의 사상 최고치의 움직임 이어졌습니다. 시장 유동성이 유입될 거라는 기대감이 지속되고 있는데요. 일단 9월 금리 인하 가능성이 지난주 대비로 크게 올라온 점, 30%에서 80%, 이제는 90% 넘어서까지 시장 참여자들이 베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비농업 고용 쇼크에서 시작됐고요. 간밤에 발표된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다시 한번 예상보다 늘어나면서 고용이 안 좋구나라는 부분도 시장 참여자들의 금리 인하 기대감을 자극했습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트럼프 대통령이 연준의 쿠글러 이사 그 공백에 측근인 스티브 미란 미국 백악관 위원장을 임명했다는 소식이 들렸고요.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금리 인하 그 기대감을 자극할 것인가 시장 참여자들이 계속 주목하고 있는 포인트입니다. 더불어서 연준의 대표 비둘기파인 크리스토퍼 월러 이사도 이제 파월 의장 그 다음인 차기 연준 의장의 유력 후보로 떠오르고 있어서요. 대표 비둘기파 여기에 시장은 힌트를 찾아보고자 합니다. 하나 더 볼까요? 미국의 퇴직연금에 이제 비트코인이랑 사모펀드까지 포함시키는 내용,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명령에 서명했다라는 내용이 전해졌다. 이런 내용들도 막판에 나스닥을 끌어올린 재료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렇게 되면서 미국 국민들의 꽤나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퇴직연금에 코인이 들어간다. 리스크 온 심리를 자극한다. 이렇게 시장은 해석하고 있습니다. 코인도 같이 올랐거든요. 유동성 유입된다는 측면에서 오늘 성장주 계속 체크해 보시죠. 자, 그래서 테크 기업들의 분위기는 계속 좋았는가? 나스닥 차상 최고치를 이끌었던 재료들을 본다면 테크 기업들의 반등도 한몫을 했습니다. 물론 다 같이 5% 이상의 아주 강한 급등은 아니었지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1% 이상 올랐고요. 고른 상승을 보였습니다. 애플 주인공이었었는데요. 상승했고요. TSMC 그 공급망으로 같이 올랐고 재료가 됐던 건 일단 관세 리스크로부터 이제 테크 기업들이 자유롭다는 데 있습니다. TSMC, 엔비디아, AMD, 마이크론, 브로드컴 다 같이 올랐고요. 어제 발표됐던 트럼프 대통령이 이야기한 반도체 100%의 품목 관세, 사실 미국에 투자하면 면제해줄게. 여기에 힌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모든 테크 기업들 불확실성 해소 측면이다라고 삼성증권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다만 추가적으로 봐야 될 건 이제 미국에서 조사 결과가 나오게 될 텐데요. 관세 부과 그 기준을 다시 한번 체크해보자라는 내용이 덧붙여 있습니다. 공급망 측면에서 이미 무관세 요건 충족한 기업들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이제 리스크 프리 국면이다라고 보는 거고요.
펀더멘털 측면에서 봤을 때 관세는 이제 리스크 해소, 펀더멘털에서는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보고 가자는 심리가 뚜렷한데요. 기대감은 큽니다. 골드만삭스에서 $200까지 목표 주가 상향 조정 움직임이 나왔어요. 시장에서는 시장 기대를 웃도는 실적이 나올 거다. 이게 핵심이고요. 블랙엘 확산되고 H20 출시 일정 이번에 컨콜에서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게다가 총 마진과 관련된 GAA까지 기대감이 크기 때문에 이 세 가지는 컨퍼런스 콜에서 반드시 체크해 보셔야겠고요. 캐시우드 돈나무 누나로도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팔란티어 지분을 축소했습니다. 이번에 어닝 서프라이즈 나왔잖아요. 그런데 AMD를 지분을 좀 더 늘려가면서 테크 기업들의 이 업사이드에 주목하는가 시장 참여자들이 주목한 포인트였어요. AMD 실적 실망감에 급락했다가 간밤에는 반등했습니다. 엔비디아와 함께 계속 따라가 보시죠. 그래서 주목해야 될 우리 두 기업은 결국은 엔비디아와의 이 탄탄한 협력 관계를 갖고 있는 하이닉스, 물론 아직까지 이제 그 다음 HBM4와 관련돼서 가격 협상 명확하게 기준이 안 나왔습니다. 이 부분은 보고 가자는 심리는 명확하게 나와 있다라는 부분은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AMD가 반격에 나서고 애플이 강한 상승을 보이면서 그 협력 관계에 놓여 있는 삼성전자는 계속 좋을 것인가 이 부분은 뚜렷하게 체크해 봐야 될 포인트입니다. 하반기 주가 등락률을 보시면 하반기 들어서면서 지금 삼성전자가 18% 급등을 했고 하이닉스는 밀려 있습니다. 26만 원권역을 계속 횡보하면서 이번 주 내내 보합권에서의 움직임을 나타냈어요. 여기에서 이제 반격을 시도할 촉매제가 무엇이 되겠는가, 엔비디아와의 가격 협상이 될지 움직임 보셔야겠고요. 다시 한번 단기간에 삼성전자 쪽으로 어제까지 닷새째 외국인이 다시 팔았고 외국인이 사흘째 어제까지 하이닉스를 다시 담고 있거든요. 움직임 체크해 보시죠. 소부장의 재평가 국면도 계속되는데요. 오늘은 그 주인공 심택이 될까요? 실적 서프라이즈가 나오고 있는 종목 주목하셔야겠습니다. 지금 반도체를 둘러싸고 하반기부터는 좋아질 거라는 기대감으로 턴어라운드 폭이 큰 종목을 찾아가는 여정인데요. 2분기에 이미 성적표가 잘 나왔다? 하반기에 좀 더 좋아질 심산이 크다라고 베팅하는 움직임이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 어제 발표된 심택의 매출은 컨센을 상회했습니다. 영업이익은 13억 원 예상했는데 55억 원, 서프라이즈 였고요. 턴어라운드 성공했다는 NH투자증권의 이 평가, 특히 주목하고 있는 건 두 증권사 모두 다 IBK, NH, 4분기부터 엔비디아가 추진하는 소캠 관련 매출이 본격적으로 반영되면서 하반기에 아주 드라마틱한 매출 성장이 기대된다라는 게 핵심입니다. 31,000원, 35,000원까지 상향 조정. 리포트 내용 반영해서 지금 주가 볼까요? 지금 예상 체결가로 잡히는데요. 4.2%의 급등 출발 예상되면서 24,000원에서의 움직임 예상되고 있습니다. 35,000원까지 본다면 여력 충분한지 잠시 후 전략에 녹여보겠습니다. 제2의 APR을 찾아가는 여정도 바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주에 실적을 공개한 이제 뷰티 강자 1위 APR 그리고 어제 실적 내놓은 펌텍코리아까지 실적 잘했습니다. 1조 원 넘어설 것인가 기대감 큰 가운데 오늘도 TP 상향 조정 리포트가 펌텍코리아 중심으로 나왔고요. 이제는 프리뷰로 넘어갑니다. 달바글로벌 오늘 실적 내놓는데요. 이제 3조 원을 아직 채 넘기지 못하고 있는 어제 종가 기준의 시총입니다. 여력으로 본다면 지금 펌텍코리아보다는 연간 단위로 봤을 때 강한 상승을 나타냈고요. 미스트 하나를 통해서 이제 세럼까지 확대되고 있는 상황. 매출액 컨센은 1,400억 원, 영업이익은 395억 원으로 분기 최대 실적을 나타낼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세 종목 이렇게 되면 모두 다 분기 최대라는 이런 움직임이 나온 건데요. 해외 매출을 기반으로 한 성장 스토리가 살아있느냐가 핵심이 될 겁니다. 잠깐 프리마켓 시세 보고 가겠습니다. 그 기대감 안고 프리마켓과 호가까지 상승 움직임 좋네요. 1%의 상승으로 24만 원권역으로 사흘 연속으로의 양봉 그 흐름을 이어갈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어제 좋았던 펌텍코리아는 오늘 추가적으로 7만 5천 원까지 도달이 되고 있는 상황. 그리고 우리의 강자 APR 자사주 관련한 주주 환원까지 잘하고 있는데요. APR 예상 체결가는 잠시 후에 체크해 보면서 제2의 APR 달바글로벌 아직 여력 있는지 함께 찾아가 보겠습니다. 네이버 성적표 나왔습니다. 신한에서는 5,374억 원 예상했고요. 전 사업부에 걸쳐서 모두 다 좋을 거야 라고 보고 있는 게 핵심. 그런데 키움도 그렇고 신한도 그렇고 지금 TP 상향 조정의 움직임 속에
30만 원까지의 여력은 보고 있는데 외형 성장을 계속할 수 있을까? 빅테크랑 손잡고 협력과 관련된 AI 스토리에 있어서 혁신이 가능할까에 의문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실적 나온 내용 잠깐 체크해보고 가면 조금 전 보신 것처럼 5천억 원 넘어갈 거야 라고 봤는데요. 5,200억 원으로 지금 발표가 됐습니다. 5,216억 원, 2조 9천억 원. 분기 기준으로 최대 실적 기록합니다. 9시에 컨콜이 있습니다. 여기서 나올 AI 역량과 관련된 힌트가 나올지 움직임 체크해 보시죠. 이 부분은 프리마켓 시세에서 움직임 나왔던 종목들 엮어드렸고요. 특히 주인공이 재건이 될 수 있을지 재건 테마와 그 다음 바톤 남북 경협과 관련된 그 테마까지도 잠시 후에 전략 체크해 보겠습니다. 일라이릴리 실적 실망감 속에 특히나 이제 그 다음 오포글리프론과 관련된 실망감이 컸는데요. 오늘 비만 치료제 관련한 대응 전략까지 자리 옮겨서 체크해 보겠습니다. 예상호가 체크합니다. 코스피는 3,232선. 사실상 이번 주에 거의 다 회복이 되는구나 싶네요. 코스닥도 807선 강보합권 닷새째 상승 예상되고 있습니다. 두 분 모셨습니다. 정태근 미르경제연구소 이사, 김태성 IS 본부장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 이사님, 엔비디아 사상 최고가. 이제 네네. 엔비디아랑 하이닉스의 동조화는 우리의 기대만큼 못 움직여주고 네네. 이제 애플, 삼성의 기대감으로 오늘 추가적으로 더 삼성에 몰릴 것인가. 그런데 지금 호가상으로 하이닉스가 또 예상 반전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0.5% 되돌릴 네네.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어느 쪽에 무게를 더 싣고 가야 된다고 보세요? 일단 뭐 삼성전자 계속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삼성 위주로. 네네. 왜냐하면은 이제 조금 전에 엔비디아 말씀해 주셨는데 그 H20 수출 재개 이 소식이 나온 뒤부터 잘 아시겠지만 삼성전자 쪽으로 이제 분위기가 좀 많이 쏠려가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삼성도 계속 말씀을 좀 드릴 수밖에 없고, 그리고 최근에 아시겠지만 또 이제 뭐 엔비디아 쪽으로 이제 HBM3 3E 12단 그리고 뭐 HM4 승인 가능성에 대한 얘기도 나온 상황들이고 파운드리 소식도 나오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일단 삼성전자 쪽으로 하반기에는 좀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다 해서 뭐 하이닉스 안 좋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뭐 절대적인 수치는 뭐 잘 나올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닥이 어느 정도가 될지 모르겠지만 30만 원을 상단으로 박스권 대응을 좀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좀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삼성, 알겠습니다. 지금 반도체 관련해서도 소부장단의 움직임도 좋거든요. 심택 호실적 발표하면서 급등, 두산 테스나도 6% 가깝게 급등 움직임 예상되고 있습니다. 본장에서 소부장 힌트는 더 들어볼 거고요. 다음은 김태성 본부장님. 네. 제2의 APR을 찾아가는 여정. 오늘 달바글로벌 실적 내놓게 되는데 분기 최대 실적 내놓을 거야 라고 보고 있습니다. 소비자 쪽으로 조금은 이제 챙기자라는 전략을 주셨었단 말이에요. 네. 달바글로벌도 대비한 전략 본다면 같은 관점이세요? 일단 주봉상 아무래도 이제 좀 먼저 움직였습니다. 그러니까 APR에 이렇게 잘 먼저 나오니까 갔다. 달바글로벌도 굉장히 잘 나올 확률이 높다라는 관점으로 월화수목 다 올랐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실적 발표 이후에 저는 일정 부분의 차익 매도 물량이 좀 나올 수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일단 두 가지 시나리오를 좀 고민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새로운 뉴스가 나오게 된다면 경계감을 좀 빠르게 느끼셔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어제 APR처럼 실적 나오고 갑자기 달바글로벌도 실적 나온 이후에 세론이 아니라 추가적으로 상승을 하면 저는 발빠르게 VT를 따라가거나 아니면 펌텍코리아를 따라가는 매매가 오히려 더 맞을 수 있겠다. 그래서 이제 시나리오에 대해서 이제 두 가지를 좀 고민을 하고 움직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다음은 정의사 하나 더 우리 김 본부장님께 의견 네. 듣고 두 분의 의견을 같이 듣고 싶은 네카오인데요. 네이버 꾸준히 좋게 봐주셨던 우리 김 본부장님, 오늘 실적 지금 발표가 됐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24만 원 출발 예상하고 있는데 이번에 국가대표 AI도 됐잖아요. 네. 카카오가 어제 간 걸 감안해 봤을 때 네이버도 오늘 슈팅이 나올까?
어떤가요? 뭐 어차피 뭐 실적이야 카카오도 잘 나왔지만 네이버도 지금 굉장히 잘 나온 상황이거든요. 잘 나왔다. 더욱이 이제 여기서 국가대표에 이제 포함이 되고 향후에 이제 소버린 AI를 통해서 이제 뭔가 AI 소프트웨어가 만들어진다 했었을 때 하이퍼클로버 X에 대한 플랫폼 관심이 굉장히 저는 중요할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가격적으로 네이버가 최근에 이제 먼저 선반영돼서 올라왔는가 또 그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이버는 여전히 공략 가능한 구간에 있고 네이버냐 카카오냐 이거는 시청자분들의 성향에 따라 좀 갈리실 것 같아요. 나는 변동성 그리고 굉장히 빠른 단기 전략을 구사하겠다 하시면 카카오가 더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카카오는 AI와 관련한 이야기도 있지만 또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해서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 같이 연동돼서 움직임이 나오니까 단순히 저는 뭐 서버레인 AI 소프트웨어를 보셔서 길게 보신다면 왜냐하면 정부에서도 수년 동안 수조 원을 투자한다 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발맞춰서 가신다면 네이버가 훨씬 더 나올 수 있는 선택이다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반대 의견도 듣겠습니다. 정 이사님이 네. 지난주에 주신 관심주가 카카오였어요. 10% 가깝게 상승률인데요. 네. 계속 이쪽으로 더 힘 실는지 오늘 관심주에 또 힌트가 있을 것 같은데. 사실 플랫폼은 뭐 네이버를 보든 뭐 카카오를 보든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네카오를 예. 보셔도 된다고 좀 말씀드리고 같이. 싶습니다. 엎치락 뒤지락 하면서 갈 거기 때문에 뭐 둘 중 엄마가 저 아빠가 저 이런 느낌이기 때문에 뭐 둘 중에 어느 게 낫다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좀 쉽지는 않네요. 그렇게 둥글게 말씀하셨지만 오늘 관심주는 또 카카오페이잖아요. 행간의 의미를 잃게 되네요. 네, 일단 카카오페이를 준비를 했습니다. 일단 뭐 아시겠지만 카카오도 그렇고요. 그리고 카카오페이도 그렇고 일단은 카카오 그룹은 다 같이 갈 수밖에 없다라는 개인적인 좀 판단을 좀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간차를 두고 봐야 될 이유가 충분히 있다는 좀 생각을 했습니다. 카카오가 가게 된다면은 카카오페이, 카카오뱅크, 스테이블코인 사업을 같이 진행할 거기 때문에 분명히 저는 같이 갈 거라 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어쨌든 스테이블코인 관련된 TF가 이제 출범이 된 상황들이고 그리고 스테이블코인을 영위하기 위한 어떤 사업 구조는 충분히 다 만들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거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결제 플랫폼인데 그 결제 플랫폼을 카카오페이가 담당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된다면은 지금 뭐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 카카오도 그렇고 카카오페이도 그렇고 플랫폼 관련 매출이 상당히 잘 나왔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스테이블코인을 진행하게 된다면은 거기에 어떤 수혜도 예상이 되고 뭐 실적도 잘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카카오페이 준비해봤습니다. 가격 전략이 9만 원까지 지금 보시거든요. 추가적으로 전략 움직임은 또 본장에서 이야기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점이 많거든요. 시장 열리고 이야기 더 이어가죠.